안녕하세요.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 여러분, 특히 신입생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경찰행정학 총론 부분을 동영상 강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하셨잖아요. 가장 궁금한 게 경찰이 뭔가, 혹은 경찰학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이 과목은 경찰학 개론, 그 중에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총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이 경찰이라고 할 때 경찰을 한글로는 쓰죠. 경찰이라고. 그런데 영어로는 경찰을 뭐라 하는가? 혹은 이 동양권에서, 즉 한국, 중국, 일본은 경찰을 어떻게 표기하는가? 이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말하는 경찰이라는 그 용어를 서양권에서는 어떻게 표기하고, 동양권에는, 물론 동양권이 한자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기하는가, 이걸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경찰이 뭔가를 알았으니까 그 경찰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찰학은, 즉 경찰학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종이를 꺼내 가지고 경찰이라는 그 용어를 한글이 아닌 한문과, 즉 한자와, 그리고 영어로 한번 표기해보는 짧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0초, 20초 줄 테니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작성해 보셨죠? 자, 한자권에서 경찰을 어떻게 표기하는가? 자,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표기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동양에 있어서 경찰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표기한 거하고 지금 여기 표기한 거하고 맞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서양은 폴리스라고 표시를 하죠. 서양은 폴리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동양은 대부분이 경찰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경이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은 경고라든지, 이 찰은 시찰처럼 찾아본다, 살펴본다, 조사해본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경찰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살피는 일, 주의 깊게 살피는 일, 이게 바로 경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조심스럽게, 무엇을 주의 깊게 살필까요? 바로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위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역할을 하는 일, 혹은 사람, 혹은 그러한 관청을 말하는 겁니다. 즉 경찰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할 수도 있고, 하는 업무를 말할 수도 있고, 하는 기관을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서양에서는 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스. 들어보셨죠? 먼 고대 그리스나 아테네의 도시국가, 이걸 폴리스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따라서 폴리스란 도시국가에서 행하는 모든 일체의 국가사무 전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폴리스는 광범위한 국가체제, 국정 운영 전반의 업무, 따라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을 도시국가라고 얘기했고 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폴리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자, 동양 개념에서는 경찰은 우리는 경찰이라고 하죠. 근데 중국에서도 역시 경찰 혹은 공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본도 경찰이라고 얘기해요. 전에는 뭐 경시, 조심스럽게 시찰한다, 살핀다, 경시라는 말도 썼지만 최근에는 다 돌아서 삼국이 다 경찰이라고 써요. 물론 중국은 공안이라고도 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찰이라는 용어로 주로 많이 사용되죠. 서양에서도 폴리스라고 하고 독일 같은 데서는 폴리자이, 러시아에서는 빨리찌야, 폴리찌야 이렇게 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나 라틴어에 있는 원형을 둔 폴리스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경찰 개념, 왜 경찰 개념을 공부를 해야 하나?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전 세계가 동일한 개념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한 나라에서도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동일한 개념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자,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또는 국가마다 다 달라요. 같은 한 국가에서도 시대 역사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르듯이 역시 한 국가를 넘어서 전체의 국가에 있을 수도 고유의 전통 문화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개념은 다릅니다. 따라서 경찰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즉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의미를 갖는 그런 경찰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을 연구하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즉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이유는 경찰이 어떻게 탄생됐느냐, 또 역사상의 경찰의 기능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경찰 개념을 정립하고 경찰 개념에 대한 정체성,
경찰에 대한 존재 이유, 목적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경찰의 존재 이유와 우리 경찰의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찰 개념은 한마디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다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성이라든지 국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경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배우고 경찰학을 배워야 하는데, 경찰학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학은 총론하고 강론에 해당되는 실무 활동에 해당되는 경찰의 주요 활동으로 나눠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찰학은 이론과 실무로 나눠지는 거죠. 즉,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경찰학 총론이고, 실무에 해당되는 부분이 경찰의 주요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경찰학은, 즉 경찰학 개론은 이론과 실무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론에는 경찰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즉 경찰의 역사, 경찰의 행정, 경찰의 법학, 경찰의 윤리, 경찰의 통제, 경찰의 현재의 과제, 이런 부분들이 경찰학 총론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될 것이고, 경찰의 주요 활동은 우리들이 경찰이 지금 현재 경찰 관서에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 예를 들면은 순찰 활동이라든지 수사 활동이라든지 경비 활동, 교통 활동, 의사 활동, 보안 활동, 정보 활동, 사이버 활동 등 이러한 모든 내용을 포함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학 총론에는 경찰과 경찰학, 경찰이 무엇이고 경찰학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경찰이 뭔가? 그러면 경찰학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걸 살피는 거죠. 특히 시대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경찰의 개념은 변천되어 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의 역사를 살피는 겁니다. 경찰의 역사는 크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국사와 세계사를 배우듯이, 동양사와 서양사를 배우듯이 우리나라의 경찰의 역사를 살핍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찰의 역사와 제도, 이런 걸 살핍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경찰 역사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경찰은 잘 알다시피 법을 집행하는 도로 위의 집행관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다른 직종보다도 법을 잘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경찰에 관련된 모든 법을 배우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경찰관 채용 시험에 있어도 법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어서 5개 과목 중에서 3개 과목이 다 법에 관련된 법학 관련 과목들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경찰에 관련된 법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찰법 혹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법들, 그 다음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를 토탈해가지고 경찰법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경찰은 아시다시피 조직이에요. 그 조직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학에 대한 학문을 깊게 배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찰학과라고 이 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과의 명칭이 경찰 행정과가 되어 있잖아요. 즉 행정이라는 것은 2인 이상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공부하는 겁니다. 즉 경찰이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목표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 행정학은 필수적인 경찰학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경찰의 통제. 다시 말해서 역사, 법학, 행정학 지나서 마지막으로 경찰의 통제. 통제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이루도록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때 다시 원상태로 갈 수 있게끔 조정해주고 갈 수 있게끔 보살펴 주는 걸 말합니다. 마치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목표가 있는데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가 있을 때 어긋났을 때 부모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을 통제라고 하듯이 경찰도 경찰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탈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원상태도로 복귀시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재한다거나 아니면 감시 감독하는 것을 통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경찰의 현재 당면한 여러 문제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향후 과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총론에 의해서 경찰 행정학에 이은 경찰 실무 중에서 경찰의 주요 활동이죠. 이 부분이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범죄 예방과 활동, 이게 바로 생활안전과에서 취급하는 겁니다. 범죄의 진압 및 수사, 우리가 말하는 수사과, 즉 경찰 수사 활동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비과에서 행하는 경비경찰 활동, 정보과에서 행하는 정보경찰 활동, 보안과에서 행하는 보안경찰 활동, 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외국인 관련 범죄를 다루는 의사경찰 활동. 특히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각종 범죄가 만연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사이버 경찰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은 개념은 다양하다. 즉 경찰은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다. 왜? 시대적이고 역사적이고 국가마다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시대성, 역사성, 고유성, 전통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적인 개념이지 이게 일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찰학 개론의 구성은 경찰학 총론 그리고 경찰의 주요 활동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총론 아까 얘기했죠? 경찰과 경찰학, 경찰 역사, 경찰 법학, 경찰 행정학, 경찰의 통제, 경찰의 당면 과제. 경찰의 주요 활동 조금 전에 얘기했죠? 생활안전, 수사, 경비, 보안, 정보, 의사, 사이버. 이런 부분이 경찰학 개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경찰의 개념과 관련이 없는 특징은 시대성, 역사성, 전통성, 단일성. 바로 답이 나올까요? 그렇죠. 예. 한번 살펴보죠, 답을. 자, 역시 시대와 역사와 전통에 따라 경찰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라본에 해당되는 단일성이 답이겠죠. 단일성이 아니라 다의성이죠. 따라서 경찰 개념의 특징은 다의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의가 곤란하고 따라서 단일성이 아닌 다의성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게 경찰의 개념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중 경찰학 구성 중 성질이 다른 것은 경찰 법학, 경찰 행정학, 경찰 통제, 경찰 실무. 법학, 행정학, 통제는 경찰학 총론에 해당되는, 즉 이론적인 부분이겠죠. 경찰 실무는 경찰학의 강론에 해당되는 경찰의 주요 활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답은 뭐가 될까요? 예.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라번이 되는 거죠. 즉 경찰 실무는 경찰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경찰은 총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경찰학 총론의 내용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경찰학 그 중에서도 경찰학은 경찰 총론에서 경찰 총론과 다음에 우리가 경찰 활동,
실무 이걸 배웠죠. 그래서 경찰학 총론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역사, 경찰 법학, 경찰 행정, 그리고 경찰 통제, 그리고 경찰과 경찰학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배울 경찰 실무에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의사, 사이버를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경찰 개념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교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